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심을 보이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양자기술, 열폭주, 해리스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배당 상장지수 펀드를 1조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배당 ETF보다 4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캐나다 양대 철도회사가 노사 갈등으로 22일 직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대규모 물류 차질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 배당주들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달 6일부터 전날까지 순매수한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이 주주환원에 힘쓰는 금융과 배당 지급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모두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위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유가도 다시금 상승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아쉽지만 양시장 지금 파란불 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가장 좀 중요한 것은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되는데 25 이제 BP냐 50 BP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인 견해가 같기 때문에 또 시장 참여자 내외의 어떤 들려온 소리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는데 시장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5bp냐 50bp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충격이 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이슈를 앞두고는 알아서는 큰 변동성이나 뭐 상승 이걸 이제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승부르기 그런 부분이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테마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시장 동향 잠깐 뭐 참고하시면은 외국인이 일단은 뭐 소폭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선물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고 이제 푸른 매수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시장이 약세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버티면서 어떤 견조한 흐름들은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 오늘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의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코스피 부분에서 하나 특이한 점 보시면은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방 경직 여기 내려왔을 때의 저항선 이게 이제 지선이 여기서는 저항선으로 좀 잡혀주기 때문에 지금 한동안 계속해서 횡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횡보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20일 주기 사이클하고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약간 주어질 확률도 좀 많이 있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만약에 내포된다면은 이렇게 살짝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2,700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약간은 이제 비슷하게 조금 약세, 약간 슬금슬금 약간 내려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약간 상승이 둔화되다가 이런 부분으로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도 20일 주기 사이클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9월에 어떤 가장 어떤 큰 분기점이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상승 종목군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그 이닉스란 차 종목이 많이 올라줬습니다. 자, 이닉스란 것들을 보니까 역시 이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테슬라 간밤에 테슬라 현재 어떻게 보면은 화재 사건이 가장 큰 이슈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닉스가 가장 크게 올라줬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한빈 레이저, 그 다음에 자주 말씀드렸던 나노팀, 그 다음에 아모 그린텍,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부품주로는 3기 EV, 셀 업체에 도전한 기업, 덕양산업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눈에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오늘 차트의 이제 내용 잠깐 종목으로 한번 환산해서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이닉스라는 차트를 잠깐 어떤 모습인지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이닉스라는 차트를 잠깐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들도 이제 배터리 셀 관련된 내외적인 어떤 그 BMS 관련된 장치 요거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의 어떤 모습인데 계속해서 약간 올라가지고 있고 약간은 대장주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번 급등했다가 뭐 4일 정도 후에 급등, 이틀 정도 급등 이렇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늦은 관점인데 후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한번 상승해주고 여기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상승을 해주고 더 이상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격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부분들. 2단의 모습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빈 레이저도 만약에 이제 눌림목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레이저 마커 이력 시스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그 다음에 나노팀도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노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이 전기차 이 배터리 셀 케이스를 만드는데 열 관리 소재, 갭패드, 갭필러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으로 생산하는 그런 부분인데 더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이 저점에서 한번 크게 올라주고 조정을 보이고 이거는 이제 삼각수렴 형태로 뭐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도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반면에 후발주는 박스권을 보이다 올라가는 경우 아니면 가격 조정이 길게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약간의 각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화재 이제 관리 방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뭐 괜찮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후발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아모그린텍 이쪽 관련된 소자를 좀 생산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모그룹주 쪽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순환매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 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덕양산업, 이것도 이제 자주 강조를 드렸죠. 아직은 뭐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슈팅이 한번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도주를 보고 후발주를 좀 매매하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띄는데 양자암호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암호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양자 컴퓨터 시대, 그다음에 양자 암호 시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AI 시대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SK에서 상용화를 가장 먼저 앞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업체인데 이쪽 관련된 협력 업체가 대부분 오늘 올라주고 있는데 뭐 엑스게이트, 그다음에 KCS, 그다음에 우리로, 그다음에 코이버, 쭉 보면은 드림 시큐리티 뭐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 우리넷도 어떤 기구요. 이쪽 관련해서 보면은 통신 장비 업체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엑스게이트, 우리로 뭐 이런 종목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잠깐 보시면은 오늘 장대 양봉 또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상만, 인터넷 가상만, VPN이라고 하죠. 서버 장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양자 암호 체계로 바꿔주는데 수혜를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량 거래가 좀 있고 위아래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하루 이틀 숨고르기 하고 다시 한번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신주 쪽도 이번에 AI 쪽하고 그다음에 양자암호에 대한 상용화 이게 SK 주도로 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테마로 형성이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인도가 5G 시장 굉장히 성장력이 높기 때문에 5G 시장 여기에 대한 통신 장비 어떤 시장의 어떤 소비를 거의 이제 주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연동이 돼서 한번 바라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쭉 보면은 대부분 이쪽 관련된 부분인데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띄죠. 자, 화성밸브 되게 한번 보면은 화성밸브 보면은 남북러 가스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뭐 최근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동해 가스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쇠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장주로 이제 화성밸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주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모나용평화와 같이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화성밸브도 꾸준하게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약간 마지막 상승 가속 슈팅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총이 워낙 적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게 특징적인 종목이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화성밸브, 모나용평, 그다음에 뭐 일신석재 뭐 이런 약간 끼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쭉 한번 보면은 대부분 쪽 관련된 종목이 약간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페타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순환매가 약간 돌아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 이스페타시스 부분들은 AI 쪽에 해당이 되는데 AI 온 디바이스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PCB나 스마트폰 이쪽 관련된 테마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이 2번이나 접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AI 가전의 시대 이쪽에 거의 지금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TV 그다음에 냉장고 이쪽으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흐름들도 한번 잘 체크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아쉽게 하락 출발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반등을 해주려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이런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양자암호 그리고 해리스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양자암호 관련입니다. 오늘 양자암호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3천억 R&D 호재도 있는 데다가 이 갤럭시 퀀텀5에 양자암호가 서용됐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관련 시장에 미칠 내용은 잠시 후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전기차 올라왔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흔들리면서 테슬라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 트럭이 화재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이런 사고 소식에 과연 이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전기차 이슈는 계속 끊이지 예. 않는 것 같고 이 예. 이외에도 양자 좀 새로운 이런 섹터가 좀 등장해 줬는데 예.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 이슈가 양자암호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의 이제 이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SK텔레콤에서 AI 기능을 탑재한 양자암호폰 갤럭시 퀀텀5를 사전 예약 출시한다. 요거는 SK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을 만드냐 하지만은 이제 브랜드죠. 이런 기능을 탑재해서 만들어 달라. 삼성한테 이렇게 좀 당연히 했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이 양자 난수 생성 칩을 탑재를 했다. 이게 QRNG라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자 암호 칩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좀 했던 것인데 SK텔레콤에서 현재 통신 장비에다가 통신 업체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요거를 상용화를 최초로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자 암호 컴퓨터는 현재 양자 체계로 돌아가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상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양자의 성질을 닮은 양자 암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양자 보안 설비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거의 됐고 일부는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양자 암호폰으로 이제 탑재가 됐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이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통신주에 대해서 수혜가 다가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관련된 종목은 통신 장비,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이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우리로라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로라는 종목이 왜 중요한 어떤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암호통신에 있어서 양쪽에 통신 암호 난수 암호를 만들 수 있는 키 분배 장치, 이제 QK들이라고 좀 하죠. 여기서 난자 암호 생성을 좀 하죠. 그리고 요걸 이제 수신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 난자 암호, 양자 암호로 난수 체계로 이걸 이런 어떤 수신 체계로 보내면은 중간에 탈취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기본적인 이론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이 QK라는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업체에서 보면은 현재 광분배기 관련된 부품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라이다, 레이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필요한 라이다의 어떻게 보면은 광분배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비까지도 진출하는 기업이 이제 우리로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파급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우리로라는 종목이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는 3,000원까지 진행이 됐다가 지루하게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고 거의 한 1,000원대 3분의 1 정도 3분의 1 도망이 났는데 우리라는 게 자율주행 관련된 라이다에 관련된 칩, 그다음에 광분배기에 관련된 칩 두 개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크게 상승하다 밀렸지만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양자 암호 체계, 양자 암호 통신 이 부분들은 약간 사전 지식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테슬라 부분이 있는데 어제 전기 트럭 화재가 났다 하는 것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빠졌던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이제 배터리 장착 부분들은 일본의 파나소닉, 그다음에 중국의 중국 제품하고 한국 제품 고루고루 쓰는 건데 어디서 이런 어떤 사고가 났는지 그거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리튬 전지가 구조적 문제가 만약에 발견되면 약간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벗어난 대체 전지, 전고체로 가느냐 아니면은 리튬 전지가 아닌 나트륨 전지나 바나듐 전지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중국에서는 CATL에서는 나트륨 배터리 LFP보다 더 저렴한 나트륨에 대한 부분의 상용화를 추진을 좀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애경 케미칼을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닥에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 상한가를 쳤던 그런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고 오늘도 밀려줬지만은 지금은 이격 조정에 뭐 일주일 정도의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응급제 소재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애경케미칼, 나트륨 배터리의 어떤 시세, 그다음에 바나듐 관련된 부분의 종목의 시세 이것이 계속해서 떠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왜 지금 계속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전기차 분리막이라는 게 오래 쓰면 쓸수록 분리막 손상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전기차 상용화가 오래됐고 또 대중화됐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불이 더 나면 낫지 덜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구성에 관련된 거죠. 3년 있다, 5년 있다 불이 자주 나더라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전기차 화재가 뭐 계절적인 것 때문에 여름철에 좀 약간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약간 소강될 수는 있지만은 전기차의 화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제 뉴스인데 게임스컴 부분이 어떤 여기서 신작 수상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게임 관련된 종목이 올라주고 있다 하는 건데 펄어비스 그다음에 크래프톤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게임즈 열풍 불 수 있는지 또 중국에서는 선호옥이라는 게임이 히트를 위해서 뭐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다 하는 건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게임주가 하고 엔터테인먼트가 아직까지 오르지 않는 거의 저평가 전혀 시세가 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순환매는 분명히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부분들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계열의 게임 퍼블리싱 회사인데 카카오에 대한 그룹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지금 앞으로의 NFT나 뭐 이쪽 가상화폐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메타버스 어떤 사업들도 총괄을 좀 하고 있는 어떤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약간 주목을 좀 해보자 말씀드리는데 5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빠져가지고 약 4분의 1 도박 났습니다. 17,000원까지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와 주는 단계,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 단계인데 본격적인 턴 어라운딩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넥라인을 보더라도 최소한 22,000원까지의 넥라인들은 충분히 좀 잡혀 보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슈 미 관세 폭탄 추진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중국 태양광 공장들이 운영을 중단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리슨 후보 정책의 또 수혜주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이것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태양광은 정부가 바뀌어도 관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될 가능성이 많고 중국 외에서 생산이 되는 그런 중국 태양광도 규제를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중국 쪽 공장이 문을 닫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에 대한 어떤 그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9월, 10월 이런 부분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 종목군들 풍력에 의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뉴스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뭐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 가져와 주셨는데 양자암호가 좀 크게 움직였다 보니까 저는 양자암호를 혹시 골라주실까 싶긴 한데 어떤 테마를 골라주셨을까요? 네, 다음에는 양자암호를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중요한 건 태양광을 또 안 다뤘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양자암호도 현재 조만간 이슈가 되면은 좀 심층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자, 태양광 쪽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풍력과 함께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친환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바뀌면은 친환경을 멀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강도 이 관세 정책이 타겟이 계속해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해외 공장, 그러니까 우회하는 전략들에 대한 철퇴, 중국산 패키지 어떤 종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국산 이게 상대적으로 수혜를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 정부가 태양광 세율을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 태양광에 대한 어떤 제품 단가를 거의 혁신적으로 인하를 좀 할 수밖에 없는 뭐 구조적인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중국 땅덩어리를 보면은 서북 쪽에 신강성 여기 이제 어떤 거기에는 사막, 오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 땅덩어리인데 여기서 생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력이 보통 상해 전력이 15%밖에 안 됩니다. 전력이 무지무지 싸고 또 값싼 노동력 이것 때문에 뭐 인권이라는 뭐 탄압도 많이 존재를 좀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혁신적인 단가 인하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앞으로 향후 갈수록 친환경이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구성원을 보면은 태양광, 풍력이 전체를 뭐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3대 신산업으로 풍력과 함께 태양광, 태양 쪽에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고 밀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풍력과 함께 태양광이 앞으로의 대세가 될 수 있는데 이걸 규제를 좀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1909년, 1919년과의 차이점, 에너지연별 전력 생산 어떤 비용,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태양광을 만드는 그런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싸졌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어떤 전력에 비해서 전기에 대한 생산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의 지금 중국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LCOE라고 하는데 일단은 전력 생산 단가가 태양광이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해상풍력보다 더 코스트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풍력보다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어떤 기술 발전과 함께 처음에는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이 대중화가 특히 이제 해상 풍력이 대중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부분이 중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지배적으로 높다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 뭐 이런 다른 나라들은 거의 초토화 되다시피 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태양광 전지 관련된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폴리실리콘, 인곳, 태양전지, 모듈, 시스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만드는 과정은 인곳에서 폴리실리콘에서 인곳에서 태양전지 만드는 과정이 이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과 거의 흡사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이쪽 산업에 많이 뛰어들기도 하고 또 이와 비슷한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현재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 모듈 관련된 부분에는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전지 부분들은 뭐 간단합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은 태양전지 셀에 여기 보면 밀봉재, 유리, 그다음에 프레임 씌워서 이렇게 백시트, 그다음에 전력 배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듈을 만드는 것, 누가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조립 생산하는 것은 간단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치업입니다. 요것만 설치하면 돼요.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설치를 해서 그다음에 요거를 전력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설치업은 건설업일 수도 있고 전기 장치업일 수도 있고 좀 애매하잖아요. 분야가 너도나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전지를 만드는 것, 이걸 설치하는 설치업 또 이런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도 되고 항시 필요한 부분들이 ESS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ESS가 태양광이나 풍력 반드시 또 전기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태양광이었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의 관세를 강력하게 매기면서 또 국내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섹터니까요. 앞으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신재생 에너지에서 좀 강력한 두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하고 OCI 홀딩스 네.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부분들을 보시면은 요거는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요거를 영업을 하고 설치하는 것들. OEM 방식으로 일단은 뭐 태양광 모듈은 만들고요. 그리고 조립 생산 이렇게 설치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업 계열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작하고 뭐 설치하고 이런 거는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 최근에 일단은 왜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골랐냐면은 일단 시총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또 영업력도 가지고 있고요. 또 대기업 밸류에이션도 있죠.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조정을 거의 받았습니다.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숨고르게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OCI 홀딩스 자회사를 OCI를 통해서 지금 태양광 소재를 만듭니다. 근데 비중국산 태양광 폴리실콘 생산에 대한 모멘텀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로 보면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단으로 하락을 좀 했고요. 그래서 2단 진폭이 완벽하게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반등과 승부르기를 하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9월 이후로 현재 태양광 규제 이런 부분들이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정해지는 어떤 흐름들 덤핑 관련된 부분들도 뭐 정해지면은 9월 이후로 또 살아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OCI 홀딩스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이 대기업 밸류를 가지고 또 영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OCI 홀딩스, 중국산 저가 폴리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두 종목 중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걸 좀 골라주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가볍고 또 테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하는 부분들은 설치공사가 현재 매출에 대한 중요 동력이죠. 최근 어떤 매출에 보더라도 태양광 모듈보다는 이 솔루션 또 설치 관련된 그런 부분의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보시면은 2022년에 흑자였다가 최근에는 적자까지 실현이 됐다가 올해 2분기에 흑자로 돌아섰던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왕성한 흑자 행진이 이번에 중국산 규제가 진행이 되면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오늘 특징주 그 중에서 선택 종목은 H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워낙 기본이 탄탄한 그런 종목인데요. 매출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그래도 오늘 하락장이지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좀 예. 힘낼 수 있도록 종목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네. 반도체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신성 ENG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신성 ENG가 이제 반도체 종목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태양광 쪽으로 어떤 그 소재 어떤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를 잘 모르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태양광 관련된 일반적으로 태양전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위에 덧붙일 수 있는 태양광 필름, 코팅 필름이죠. 페로브스카이트를 국내에서 양산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먼저 이 업체 신성 ENG는 반도체 클린룸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쪽에 드라이룸, 다시 말해서 건조하게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 부분들도 있고 또 공기청정 사업, 음압병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소개한 이유는 바로 페로브스카이트의 상용화가 곧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했던 공기 제어, 그러니까 반도체 어떤 공장 설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린룸. 여기에 대한 뭐 전체 공기 조화, 덕트부터 해서 모든 것을 설치하는 어떤 그런 것이 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캐시카우 사업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것은 2차 전지 쪽에 제습 장비를 포함한 드라이룸을 설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드라이룸 사업에 대한 어떤 생산 캐파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두 개가 공기청정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B2C 사업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명에서 공기청정이 되게끔 하는 거라든가 출입구에서 뭐 공기청정이 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제어 신사업에 도전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표현을 않지만은 음압병동 이것도 마찬가지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음압병동이 이제 설치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은 공기 중에 전염을 좀 차단할 수가 있겠죠. 그에 대한 어떤 이슈도 좀 떠올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태양전지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여기에 좀 뛰어드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신성 ENG가 대표적으로 이런 분야고 태양광 일반 업체와 비슷한 어떤 서비스를 다 합니다. 그런 부분 설계, 시공 뭐까지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토탈적으로 다 뭐 모듈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다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가장 큰 핵심들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태양광 위에 코팅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코팅에서 전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유리창면에 바로 코팅을 좀 해서 여기서도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필름 자체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산업, 그러니까 유리창호에다 붙여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소재로서의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미래 성장 가능성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는 태양전지이죠. 여기를 보시면은 기존의 이제 실리콘 셀입니다. 기존의 실리콘 셀 위에다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런 투명 코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파장을 먼저 흡수하고 밑에는 장파장 흡수해서 단파장, 장파장 모두를 흡수해서 태양광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 산업을 지금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름하여 페로브스카이트를 붙여서 세트로 만든 것이 이제 텐덤 셀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완성 셀 업체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력이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신성 ENG는 반도체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2,600원이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빠져서 1,400원 정도, 1,300원이면 거의 반토막이죠. 반토막 가까이 지금 났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마지막에 이제 급락 차트를 보이고 급락에 대한 절반을 회복하고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태양광 이슈가 돌아갔을 때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어떤 이슈가 다시 한번 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가격은 1,600원이 되면은 손절가가 되고요. 오늘 종가가 현재 어떻게 매수가가 좀 되겠죠. 그다음에 목표가는 현재 2,600원, 2,4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고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시간은 마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그래도 장이 지금 좀 반등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예. 또 오늘 이제 원전도 오후장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예. 전 세계 뭐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능력이 6년 만에 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체코 기대감도 살짝 끝난 상황에서 저희가 예. 원전을 비롯해서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오늘 시장 저희가 예.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아무래도 알수 있을까요? 그 AI가 진행이 되면서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 온전,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군들의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좀 돋보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까지 불이 났습니다. 뭐 이런 부분 뭐 평가를 해서는 안 됐지만은 전기차에 이제 불이 나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자주 등장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쪽에 화재 방지 기술, 그다음에 전고체나 대체 전지 이쪽 관련된 이슈 부분들이 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종목은 좀 계속해서 또 이슈를 타고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략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만나봤는데 자,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공부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 코스피 잭슨홀 미팅을 주시하면서 강보합 2,700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머니로 양자 암호, 그리고 전기차, 게임, 태양광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신성 ENG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